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6일 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6일 화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몸이 안 좋은데도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로 힘을 한 번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5월 1일 영상에서도 이 빨간색 선 라인 18,000에서 18,500 사이는 강력한 저항대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18,000 부근 찍고 나서 조정이 시작된 것이죠. 자,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왔고 중기 지표도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살짝의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거고 단기 조정 나오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조정 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 전이니까 선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 제가 5월 2일 영상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주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나스닥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대로 엔화 브레이크 잡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모든 걸 다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나스닥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 종목들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 시황 전체적으로 다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엔화 차트 이어서 보자면 단기 지표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은 좀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데드크로스로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줬다가 또 다시 하락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도 제가 5월 2일 영상에서 빨간색 양봉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대로 이 노란색 선 21선 라인 부근에서 브레이크 잡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골드가 올라가면 나스닥 지표는 살짝 단기 하락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원유 차트 봐달라는 분들 있으셔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차트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쌍바닥 찍고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큰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시간 봉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쌍바닥이 명확히 보이는 구간이죠. 단기 지표 상승, 중기 지표도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차트죠. 자, 다음으로 빅스 차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5월 2일 영상에서 지지후 반등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초록색 선 라인 부분과 만나기 때문이죠. 자, 그대로 빅스도 5월 2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초록색 선 라인 부근에서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기 지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중기 지표 지금 골든크로스 나왔죠. 중기 지표 올라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스닥에 단기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201선과 241선 모여있는 부근이 하나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중기 지표 방향성이 하락 쪽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 줬다가 올라갈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약간의 비중 축소하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킴스 시크릿 노트에도 이미 올려드렸지만 JP모건에서 S&P 500 6,000의 돌파 가능성을 언급하였죠. 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좀 진전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낮추고 있고 증시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킴스 시크릿 노트에 증권사들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킴스 시크릿 노트도 읽어주시면서 투자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킴스 시크릿 노트 안 보고 투자 진행하는 것은 눈을 감고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킴스 시크릿 노트는 멤버십 S클래스 들어오시면 게시물 글이나 멤버십 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부 영상도 S클래스 분들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S&P 500, TQQQ,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로빈훗 마켓츠, 브로드컴, 리게티 컴퓨팅, TMF 등 밑에 있는 종목들 2부 영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5월 2일 2부 영상에서 살짝의 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미리 언급해 드렸습니다. 2부 영상까지 꼭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2.4%가량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왔다라고 저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조정 나오는 것이고 큰 이슈 없습니다.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고 중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방향성을 하락 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자적으로 상승하는 건 없죠. 상승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조정을 줬다가 올라가는 것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조정 후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큰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겠고, 단기 조정은 좀 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257달러 부근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노란색 선 라인 부근인 것이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였죠. 당연히 보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킴스 시크릿 노트에 굉장히 자세히 이미 분석해 놓았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면서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팔란티어 실적 보시면은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39%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미국 상업 부분, 정부, 방위 부분 매출 호조로 전체적인 성장률 36%에서 39%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회사에 문제 없고 저도 팔란티어 테크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 하락 왜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5월 2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조정, 지금 구간 전고점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와 시장 분석 둘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전고점 라인에서 정확히 저항받고 이만한 조정이 나와주는 것이죠. 자, 이 조정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핑크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19달러 깨지면 살짝의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짧으면 110달러까지의 조정, 좀 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노란색 선 라인 103달러까지의 조정 후에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자, 조정이 나왔을 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조정이 나오는 것은 이 전고점을 뚫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선 당연히 단기, 중기, 장기까지 다 과매수권에 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이때 들어가신 분들 있다라고 댓글에 적어주셨는데, 이때 들어가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데 이때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5월 2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달러까지는 충분히 단기 조정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미리 해드렸습니다. 지금 200달러 이 노란색 선 라인 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단기 지표 이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올 때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과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 큰 그림 보시면은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175달러는 깨지 않고 단기 조정 후에 또다시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지유 반등 나올 때 제가 매수 타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선 나올 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이렇게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기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2부 영상에서 이 갭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파란색 선 라인과도 겹치는 구간에서 조정 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미리 설명해 드렸었죠. 2부 영상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그대로 이 파란색 선 라인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9.2달러 깨지기 전에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상승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고, 그러한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5월 2일 영상에서 조정의 가능성 이미 언급해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그대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1.9%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내에서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단기 지표가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중기 지표도 데드크로스 살짝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핑크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383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었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격대로 봤을 때 330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또다시 반등하니까 가져가시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30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도 5월 2일 영상에서 빨간색 선 라인 부근이 하나의 저항 라인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대로 이 빨간색 선 라인 저항 부딪히면서 어제 1.6% 정도 하락을 보여줬죠. 지금 시간 외에서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하락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조정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서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 조정 줬다가 올라가야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가격대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71달러 깨지기 전까지 매도할 필요 없겠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60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조정 줬다가 올라가는 것이고, 좀 더 깊게 눌린다 했을 때는 이 노란색 선 라인까지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5월 2일 2부 영상에서 지금 구간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핑크색 선 라인 깨질 때 약간의 수익 챙겨 가시라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격대로 봤을 때 1050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눌리더라도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5월 2일 2부 영상에서 이 노란색 선 라인 25.5달러 지지하고 반등할 가능성 설명해 드렸었고, 그대로 이 노란색 선 라인 부근 지지하면서 이 갈색 선 라인까지 12%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갈색 선 라인을 뚫어 주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갈색 선 라인에서 저항받고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자, 킴스 시크릿 노트에도 적어드렸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AI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미국의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단기 조정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갈색선 라인 뚫어주면 또다시 큰 상승 나아질 수 있겠죠. 갈색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3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 이제는 26.5달러까지 조정이 올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6.5달러 깨지기 전까지 매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리바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 5월 2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하단 라인에 오며 상단 라인까지, 하단 라인에 오면 상단 라인까지, 지금도 하단 라인에서 상단 라인을 향해 올라가고 있고,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빨간색 양봉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대로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상단 라인까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조정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단기 조정 가격대로 봤을 때 120달러까지의 하락의 폭이 열려있고, 120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지표도 지금 강하게 상승 추세 타고 올라오고 있죠. 다음으로 SCH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HD 이 노란색 선 라인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5.4달러 까지일 것이고, 시장 전체적인 조정 나오더라도 하락폭이 작게 나오고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도 이 검정색 선 라인 부근에서 계속적인 큰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 봤을 때는 바닥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5월 2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인 목표가 우리가 165달러 잡고 가져가고 있었죠. 그대로 1차 목표가 어제 정확히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알파벳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155달러까지일 것이고, 155달러까지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이 초록색 선 라인 165달러 뚫어주면서 빨간색 선과 갈색 선 라인이 있는 175달러를 향해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다시 올라올 겁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이 노란색 선 라인 뚫렸을 때 상승 쪽으로 방향 돌렸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노란색 선 라인 깨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정확히 이 노란색 선 라인 지지하면서 또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SOXX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X도 5월 2일 영상에서 172달러가 깨지지 않으면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면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SOXX 차트 보시면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고 그대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초록색 선 라인에 저항 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조정 줬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여전히 175달러 깨지지 않으면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SOXL 기준으로 봤을 땐 10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힘스 앤드 허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스 앤드 허셀스도 이미 킴스 시크릿 노트의 실적 분석 굉장히 자세히 해놓았죠. 간단하게 보고 가자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해 주었고,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힘스 앤드 허셀스는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었고, 이 하단 라인만 오면
큰 상승이 나와주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선 라인 지지하면서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바닥 구간에서 또 다시 큰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자, 힘샌더셀스 지금 금요일 날에도 13%가량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줬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33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가격대로 봤을 때 38달러 깨질 때 약간의 수익 실현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S&P 500 이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킴스 시크릿 노트 멤버십 S클래스 가입하셔서 꼭 봐주시고 2부 영상도 봐주시고 분할 매수매도 타점도 게시글 해서 다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멤버십 분들 이어서 2부 영상과 매수매도 게시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다들 화이팅 하자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